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가 마닐라 지역법원에서 보석 청구 재판을 받았습니다. CBS 취재진과 만난 백영모 선교사는 성도들과 대한민국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서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립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이 회의에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기독교 3.1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된 백영모 선교사가 오늘 오전 마닐라 지역 법원에서 보석 청구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대기실에서 CBS 취재진과 만난 백영모 선교사는 성도들과 대한민국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며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8시 30분 재판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백영모 선교사는 감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얻은 피부병과 폐결핵 탓인지 무척 수척해 보였습니다. 백영모 선교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 선교사는 모든 성도들 앞과 대한민국 앞에 범죄한 일은 조금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재판을 끌고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성도분들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에게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여태까지 올 수 있었고 저는 정말 모든 성도들한테 또 대한민국 앞에 범죄한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구금 100일을 넘어선 백영모 선교사는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도 전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은 좀 좋은 데로 왔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인지라 집으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나의 사역지로 돌아가고 싶죠. 끝까지 저의 무죄가 밝혀지고 또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나갈 때까지 저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영모 선교사의 보석 청구 재판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재판에는 백 선교사의 가족들과 동료 선교사들, 현지 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가운데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백영모 선교사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R씨에게 최초 고발이 이루어진 기록물을 토대로 백 선교사가 총과 수류탄을 들고 있는 걸 봤는지, 총기와 폭발물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의 보석 청구 재판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또 한 번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는 이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청원경찰이 증인신문에 나서 백 선교사의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립니다. 현지 법조인들은 필리핀 사법 절차에 따라 무죄를 입증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필리핀의 그 사법 절차에 잘 응하셔서 그리고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가지고 계속 그 무죄를 위해서 싸우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도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법률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시작됩니다. 교단 정기총회는 교단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지만 대부분 고령의 목사와 장로들만 모이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 등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교단 정기총회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단 정기총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지한 고민과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성 목사와 장로 중심의 총대 구성에서 벗어나 교회 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총회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이 낮거나 아예 없어
여성들의 고민이 총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여성의 평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고 누르려고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이슈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못해요. 청년들은 세상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총회가 기능을 발휘해 주길 원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이라든지 이제 난민 문제라든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닌 우리들의 현실을 조금 더 인지하시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소수자분들을 예수님처럼 포용하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은 특히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한 교단,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며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철회하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당연히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총회 재판국에서 내린 판결이긴 하지만 재심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 정기총회. 교인들은 총회가 교회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찾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총회 재판국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신청서를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교계 안팎의 비난을 샀습니다. 한편 서울 동남노회 소속 담임 목회자 70명은 제103회 총회 총대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교단의 명예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총대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가 잘못을 바로잡아주길 촉구하는 집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와 교계단체들은 어제 저녁 광화문에서 세습 반대 촛불 기도회를 열고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하고 총회가 왜곡된 세습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맹휴업을 결의한 장신대 학생들도 학내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회와 문화제 등을 진행하며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바르게 치리하길 바라는 염원을 모았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은 오는 10일 총회 현장을 방문해 세습 반대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각 교단의 총회가 시작됩니다. 100년을 훌쩍 넘긴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어서 이번 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외부의 박해나 탄압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은 명성교회 세습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이번 총회에서 되돌리지 못하면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교회 안팎의 야유와 불신을 오랜 기간 되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소수의 총회 재판국원들이 권력과 힘에 휘둘릴 수 있지만 다수의 총대들까지 세습을 묵인한다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한 줄기의 희망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성범죄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도 이번 총회에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목회자들의 성범죄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일반인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총회에서 도출되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 해묵은 숙제인 종신대 사태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정상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이미 종신대 사태에 책임을 물어
재단지사 전원을 해임했으나 아직도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평신도들과 일반인들은 부총회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총대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교단과 교회 안의 잔치나 혹은 갈등으로 마무리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회가 주목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신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팎의 신뢰 회복은 교회의 사명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 조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번 총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번 총회 주제를 변화 통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단으로 정했습니다. 합동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말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교회의 평신도들과 세상에 희망을 주기 바랍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년이 바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죠. 일제 식민통치에 대항한 독립운동 현장에는 민족의 아픔과 함께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기독교 3.1운동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며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인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도 민족의 순환을 외면하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위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3.1운동 99주년을 맞는 올해 이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이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획전이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선 3.1운동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기독교가 3.1운동에 미친 영향과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구국회를 결성하고 전도와 애국 계몽 활동을 벌였던 구현영 전도사와 2001대 3.1운동을 주도했던 이강우 목사 등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기독교 3.1운동가와 운동의 역사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기본적으로는 또 그 경기도 남부, 수원이나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의 3.1운동의 여러 가지 활동과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3.1운동 당시를 기록한 책과 편지 등 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박물관 측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북한 교회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기독교 3.1운동사 전시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획전은 올 연말까지 이어지며 박물관에선 다양한 기독교 역사 기록물들이 전시된 상설 전시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오늘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었으나 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을 비롯한 일부 감독들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오늘 새로운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총실위는 새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이 취임 100일을 기념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주요 사업 방향을 밝혔습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먼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4050 차세대 백인 비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총회 다양한 계층과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3.1절 100주년 기념 연합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강제로 해산된 성결교회의 역사를 교인들에게 자세히 알리는 소논문 등을 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통일소망선교회가 제2기 북한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15주 동안 북한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12월 20일까지 15주 과정으로 제2기 북한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북한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의 주제로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이빌린 목사 등 14명의 강사진이 북한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중국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자분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으로 이 학교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CBS는 정영택 목사와 배혜수 장로의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원에서는 장로총연합회가 창립했는데요. 기독교 문화사역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 CBS가 운영 이사장 이취임 예배를 열고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조근식 회장과 경주 제3교회 신영균 목사가 각각 말씀과 축도를 전했습니다. 이대 이사장 정영택 목사가 이임하고 배혜수 장로가 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CBS를 중심으로 지역교회와 연합하며 구원의 방주와 등불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창원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외에는 저희들이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경남 지역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사역을 통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